홍인서명의 12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사주 한번 또 풀어보죠. 뇌졸중,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주 구조가 있어요. 알아두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대비하냐? 물론 앞으로 이제 치매 방지약 혹은 이제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조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질병은 오행의 조합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면 어떤 에너지를 내가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겠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책들 꾸준히 읽고 뭐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에너지의 조화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기 때문에, 조합이란 무시무시한 거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다. 나이가 들면 어쨌든 기능이 저하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히 이런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냐? 함께 보시죠. 브루스 윌리스 사주 구조입니다. 을미, 기묘, 기묘, 계유. 브루스 윌리스 치매 앓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공식 진단을 받아서 몇 년 전부터 발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 B급 영화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 브루스 윌리스를 자기들 돈벌이에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뉴스를 탔었죠. 다이아드 안 보신 분들 안 계시죠? 브루스 윌리스는 그 우리나라 예전에 KBS에서 방송됐던 블루문 특급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굉장히 친근한 배우죠. 브루스 윌리스가 떠나가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 개봉했습니다만, 해리슨 포드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한 시대를 함께했던 그런 추억의 배우들이 시간이 저물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이죠. 그들도 늙고 우리도 늙고. 보시죠. 한눈에도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나 같은 사람들 겁나 많네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미토라는 비견이 여기 딱 있으니까 양인들, 양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또 이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서 튀어나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면 이 비견, 국가 자리 비견과 해묘 삼합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편관이 딱 있으면서 재생사를 딱 이루고 있으니, 이 비겁들, 국가 자리 비겁들에서 내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월간에 사람들이 튀어나왔고, 같은 사람들이 해묘 삼합은 비즈니스 일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무원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금극목 구조, 식신재살의 구조가 있으니,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어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활인업, 이제 그런 구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금극목은 그게 이제 직업적 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주는 양인을 제압하려면 편관을 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편관이 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회의 비겁들을 다스릴 때는 편관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해묘밀삼합에서 관이 편관으로 탁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편관 조직에서 양인, 칼잡이, 칼 쓴다, 의사들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공직자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해서 때가 되면 이런 해묘밀삼합까지 이루었고, 이제 끝날 때 술미형 이게 끝나고 유술합, 이런 식으로 묘술합, 이렇게 해서 술이라는 겁재하고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사적으로 내가 식신생지에 내 기술을 써서 이제 내가 돈 버는, 내 사업을 하는, 내 병원을 차리는 그런 쪽으로 가도 된다.
공직자 사주 좋다. 왜 영화배우가 됐을까? 어떻게 영화배우가 됐을까? 한번 보죠. 이 사주 무인성 사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앞에 나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 명예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사회다. 이 명예를 잘 키우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 재생살은 스타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돈도 벌고 명예를 추구하는데 그 명예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정치인, 아까 공직, 공무원 말씀드렸는데 고위직, 국가 자리에서 국가 자리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데 국가 자리에 있는 비견, 양인 경쟁자들을 내가 편관으로 다스려. 그러면 내 앞에 이제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명예가 이제 그 다음 나한테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무인성 사주인데, 인성이 딱 왔죠. 드러났습니다. 이게 미중정화가 천간에 뜬 거예요. 그러니, 살인상생에서 이때 우리나라는 공직생활 많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묘형 이런 것은 이제 형살 걸린 이제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브루스 윌스는 이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생살 어릴 때 집안이 좀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 당연히 있고 중미충 이럴 때는 내가 살던 터전에서 옮긴다. 그런 의미 당연히 있겠고 해매밀사마비 깨지니까 동시에 이 유축합에서 이제 비겁들 이 축이라는 나를 인멸시키는 비겁들하고 열심히 어떻게 돼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매밀사마비 위쪽하고 연결됐던 것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장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젊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인가 뭐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었죠. 그때 공부도 인묘해버리기 때문에 축토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 식신제살 그렇게 되면 하다 말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보면 공부할 틈이 없어요. 축토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인묘가 돼버리니까요. 이제 이럴 때 20대 때 살인상생 들어서 요때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연극 좋아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살인상생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에너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인성사주에 인성이 뜨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 칠살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겠죠. 문화예술계로 들어간 건 탁월한 선택이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운이 끝나면 그 에너지가 끝나버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직업 분야에 들어가서 쭉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에너지가 끝나면 공부 안 해. 문화예술계 떠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데 떴다가 없어진다.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존재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고 세운에서도 들어오고 하다못해 월운 이룬에서 오기 때문에 나는 인성이 없어. 무인성이야. 난 대운에서도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공부 안 했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이런 쪽에 종사하고 그러면 칠사를 재화해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이죠. 그냥 인성, 정인, 문화, 편인이 아니고 요때는 그렇지만 취업하면서 이게 또 방송, 영화 이런 쪽 에너지가 딱 되잖아요. 정인이면서 병화. 그런데 이게 돈 위에 딱 앉아 있으니까 상업 분야 예술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영상, 영화 이런 쪽으로 써야 돼요. 병화를 인성으로 쓴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둠을 확 비켜주는 이 깜깜한 극장, 어둠을 비춰주는 영사기, 빛, 딱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매밀삼합을 딱 이루면서 을이 딱 떴을 때 이제 이럴 때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스타가 된다. 재생살로 스타가 된다.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합을 딱 이루면 식신생재해서 이제 돈도 벌게 되고 이 개수에 근이 따고고 이게 관국을 딱 짜면서 을이 뜨니까 내 앞에 떴던 사람들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령대로 보면 이게 15, 15, 15 이렇게 되잖아요. 60. 이거 현대사회에 맞춰서 80, 100으로 봐야 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상해보면. 2월 34일에서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이게 딱 내 이제 관이 뜨는 그런 시기에 요태운과 딱 만나는 거죠. 아니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다이아드 이 포스터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딱 식신제사를 하는데 내가 식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책임감이 만빵인 이 형사. 그런데 그 난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난제를 항상 해결하는 식신제사라는 이제 그런 쪽의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이 다이아드 외에도 이제 경찰 나오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뭐 이런 것 기억이 나네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했을 때 원어로 봤던 것 같은데 이해는 잘 못했지만 그렇게 이 에너지들을 잘 썼다고요. 그런데 왜 치매에 걸렸냐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주가 무인성사주인데 오행적으로 화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 대운 떴을 때 이제 문화예술계에 들어갔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할 수는 없겠죠. 영화계에서 활동한다고 300살, 500살 살 수 없다. 그런데 이제 54세부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 이때도 유술, 신유술 이래서 이제 금기가 강해지긴 하는데 묘술합으로 화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 젊고 별 문제 없습니다만 이제 이 시주가 개유 딱 발동 걸리면서 어떻게 돼요? 목을 치죠. 이게 식신제살 겉으로는 이제 십성적 조합은 식신제살이지만 오행적 관계로 보면 금이 목을 치면 어때요? 가뜩이나 화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데 화로 가는 흐름이 망가집니다. 목이 다치니까 목생화로 암암리에 이 정화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차단이 돼요.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도 목의 생을 자꾸 받고 싶은데 그것이 원활치 않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게 이제 심장, 뇌 이런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묘는 혈액이기도 하고 잠깐 목이 잠겼는데 그냥 할게요. 산소이기도 하고 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 원활치 않아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유술 하면서 묘신규문으로 목을 잡았다가 쳤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진다 이런 겁니다. 자, 포인트 뭐다? 금극목이다. 금극목을 하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 그래서 빈혈 같은 것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했다가 또 달이나 일에 이제 그런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그때는 핑 돌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불규칙적이고 저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의 그 과정이 잘 안 돼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목생화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금들이 잡으면서 그 과정이 깨져요. 그런 것이 치매로 이어지기 쉽다. 뇌졸중으로도 잘 발현이 된다. 실제로 제가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공부예요. 인성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써야죠. 근데 같은 분야만 계속 공부하면 이게 뇌 활동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의학 전문가, 뇌 전문가는 아니니까. 뇌 과학자 아니니까. 근데 사주자로 보면 새로운 신선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난 문과야. 나는
책을 소설만 읽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느껴져. 철학 분야라든가 과학 분야라든가 기술 분야라든가 요즘 AI 뭐 이런 책들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좋고, 제가 이 명리 강의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의하고 상담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아시다시피 주역책 썼고 명리 강의하고 상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베이스가 되는 인문학의 정말 요람이다. 공부해서 깨달은 분들은 압니다. 거기에 이제 용신 찾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레벨을 올리지 못하고요. 산수 명리 있죠. 뭐 숫자, 합 이런 거 따져가지고 축나면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2점인가. 근데 그런 거 백날 해봐야 도움 안 된다. 그런 것은 사유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 더하기 2는 4 이거 백날 해봐야 뭐 사유력의 증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용신 마찬가지예요. 이거 살이 있으니까 살인소송 시켜줘야 돼. 와, 용신의다. 이때 발전했겠네. 용신을 지났네. 아이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또 잘 나가니까 와, 그냥 종격이야. 평관에 종해야 돼. 해면 위에서 딱 목을 엄청 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 도와주니까 엄청 발현되겠지. 그런 식으로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읽는 거 아니다. 어떤 글자가 왔을 때 그것이 내 사주의 글자들과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걸 공부하고 그걸 추론해내는 것이지. 뭐 용신 어쩌고. 제가 오늘도 서점에 가서 봤는데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뭐 명리학자가 앞에 이제 뭐 추천사도 써준 것 같고 띠지에 거기에 뭐 내용 좋은 건가? 새로 좀 사람들에게 입문서로 괜찮은 거 나왔나? 보면 거기에 또 이제 명리한테 용신 얘기 또 막 추가라고 나오고, 관성이 많은 구조, 관성이 없는 구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관성 많은 구조 그럼 해설이 잘 돼 있나 보면 여기 병화인데 뭐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떤 직업성을 갖는지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관이 많은 구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공부가 돼? 관이 많으면 뭡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폭력적일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럼 그 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관이 많으면 사람이 다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답답하다. 명리 물론 이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열심히 찾겠죠. 그럴 바에야 이성영 선생이 남긴 사주첩경 6권 열심히 읽으세요. 이성영 선생이 써서 어쨌든 지금도 온라인으로는 몇십만 원이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벽에 부딪히시라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면 저는 읽어봤으니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가르쳐 드렸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자 사주인데 임자이민 정축이민. 작년에 뇌졸중이 발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 중인 분의 사주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사주 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포인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 이제 이런 사주, 뭐 치매에 걸렸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알고 있고, 그러니 문화계, 예술계에서, 영화계에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치매가 걸렸어. 그거 하나,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머리 빠져가지고 대머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M자 이렇게 다이아드 원 찍을 때부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풀의 물상이잖아요. 풀이 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풀이 자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 잘라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젊을 때는 그게 개운법 이후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국목이 확연하게 일어나는 사주의 대머리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이 살기를 물상적으로 오행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보면 좋지 않습니다. 막 어거지로 머리 심고 그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오히려 개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구조, 비싼 사주에, 치킨집 사장님 있습니다. 이렇게 묘충에서 이게 닭이잖아요, 닭. 닭으로 이런 식재료들, 이런 편관의 목 에너지를, 이 생기가 상하는데, 그냥 식재료를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묘충, 이건 토끼잖아요, 글자로. 뭐 동물로 보면. 근데 이건 이제 식재료로 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게 미토가 있으니까 양인성이 있다 그랬죠? 칼로 식재료를 다듬고, 그런데 그것이, 여기, 유금, 요것이, 닭이니까, 그런 닭집을 하더라. 그런데, 요럴 때 하고 그만 두는 것보다는, 요때는 잘 보세요. 술토가 있으니, 술토를 내가 묘목으로 다스려요. 내가 관이 있으니까. 그죠? 목국토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을 내가 딱 올렸으니까 이제 갑기압에서 내 가게를 차리고, 술토는 내가 겉으로는 다스리는데 또 육합을 이루죠. 그러면서 화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기로 이 닭을 화극금에서 튀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의 조합만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이게 식신제사라면서 생기 식재료들을 다듬고 상하는 것을 살리고 그러면서 묘수랍 화기로 닭을 튀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술미형 이런 것도 이게 직원들 뽑으면 얘는 해묘미로 다스리고 얘는 묘수랍으로 다스리고 얘들끼리는 서로 잘 안 맞더라. 알바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과 유수랍을 이루니까 비즈니스 하는 데는 잘 맞죠. 저 신유술 가족 같은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미토하고는 이게 격각이니 항상 얘는 해묘미로 비즈니스적으로 잘 다스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개헌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 때문에 너무 고민 많아. 고민 많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이 목들이 자라기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다. 금이 자꾸 친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 빠지고 이러는 것이 나름의 개운법이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중년에 이제 그런 구조가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머리를 심고 이런 것보다는 가발을 쓰고 이러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이제 관이 굉장히 많은 사주죠. 이 사주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직업성은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뭐 용신 찾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정인 올해 태어났어요. 관인 임자 관이 딱 있고 이 관이 이렇게 올라와서 임임. 그러니까 이 관을 그대로 쓰면 돼요. 관하고 내가 합을 하면서 정임한목 문서를 만들잖아요. 관인상생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내가 정인월에 태어났어. 살인상생하고 관인상생에 나는 전문가야. 식신. 내 일에 빠져 일벌레야. 그죠? 이 이민이 그대로 시주에도 있으니 그대로 그냥 이 관 생활하면서 쓰면 돼요. 왜냐면 이 문서 이 관의 입장에서 보면 관의 식신이란 말이에요. 임수 입장에서 보면 관이 시키는 거야. 나보고 축토일 하라고. 목국토 하니까 이 축에는 암합이 확실하죠.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축토는 임목을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시를 받으면서 관이 시키는 대로 관과 계약하여 전문가로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하다. 자격 갖고 일하다. 뭐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 사주가 이때 20대부터 뭐예요? 식상이 딱 드러나죠.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토, 기토 이렇게 드러나죠. 그것은 뭐예요? 이 식신이 처음에 올라오면 이 해수가 해자축이 돼서 그죠? 관이 이제 방합까지 이뤄서 근이 굉장히 강한 상태. 그러면서 식신이 딱 뜨니까 이제 관에서 내가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토탁임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이제 공부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지만 여기선 생략. 그걸 나중에 나쁘게 보지 마라. 식신도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신이요. 정관도 길신인데 기토가 임수를 보면 얘를 탁하게 한대. 이 많은 임수들이 탁해져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해자축으로 관에 완전히 포섭이 돼서 내가 하는 기토,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무술 이럴 때 이제 상관경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상관성이 인묘지를 깔고 와서 항상 내가 상관경관 할 때 내 상관의 나쁜 점은 이렇게 인묘시키는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경관을 잘 쓰면 항상 프로 컨설팅 뭐 이런 쪽이라고 했죠. 축술 형사를 또 쓰고 인오술 이렇게, 그러니까 비겁도 많이 늘어나면서 축술 형살, 이때는 이 애자축으로 이렇게 썼다면 이때는 축술형, 이 상관적인 일도 하다. 그것이 형살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서 관을 조절하죠. 이때부터 술토를 쓰면 술자 이렇게 상관, 대살 이러면서 이제 관을 다루는 내 능력이 이제 관을 다루는 이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사회의 관은 여성의 경우에 현대 여성들은 관으로 직장으로 쓰고 일시에 있는 것은 남편으로 쓰고, 그러면 좋다고 그랬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내 밑에 이제 자식이 있는데 여자 사주에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남편을 멀리하고, 그거 무조건 천편일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미토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축토는 식, 신생제, 재생살 이러면서 개수를 굉장히 살려주죠. 이 임수, 자식들이 임수의 근이 되고, 이 남편과 나의 사이가 굉장히 좋죠. 정임합, 축인합으로. 특히 자식성인데 아빠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무조건 천편일조로 그렇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제 정유대운이 왔는데 동가진 비겁 이런 의미죠. 유축합이 사유축 삼합을 이룬다. 아하, 이때는 이제 인유 원진 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둘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 이런 거죠. 그러면 사유축이니까 이제 돈 벌려고 이제 친구하고 장사 같은 거 사업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면 제극인에서 이제 그때는 돈에 대한 욕망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공목이 일어나죠. 화기가 굉장히, 금기가 강해지고 사유축으로. 거기에 이 정화가 유금을 달고 왔고 유금이 이제 정화를 이고 왔으니 이게 화극금으로 이 유금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 오행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극인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인목이라고 하는 목 에너지가 달궈진 금에 이제 자꾸 치여요. 우리 몸에 그런 오행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목 안에 병화가 있는데 이 인목, 그러니까 인중간목이 두드려 맞으면 유금에, 유중경금과 신금에 자꾸 건드려지면 이 목생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목 마찬가지예요. 유축합으로 사유축으로 금기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병화로 전달되는 동시에 이 정화로 전달되는, 왜냐면 이 정화의 근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쪽에 병화에 문제가 생기면 정화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면 근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 근이 약해져. 그러면 정화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때 딱 반응하라고 인목이 딱 와버렸어요. 이민년에. 그러니까 얘들이 있다고 무조건 땅땅땅땅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운에서는 10년간의 어떤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고, 금공목의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세운의 인목이 땅 동해서 금공목이 일어나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임수가 오면 이미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다 정임합 해서 목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임합을 하나 하는데 나머지 임수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잉여예요. 그럼 이 정화를 굉장히 약하게 하는 수 에너지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정화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인묘로 해서 인묘진으로 해서 목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발동 걸렸지만 인목이 2개고 어쨌든 직장 다니다가 이제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직장 그만두고 이제 친구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그게 이제 요때도 이것만 보면 묘충이지만 인묘지인으로 해서 어쨌든 목 에너지를 좀 두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인중병화를 살려서 정화를 굳건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개수를 달고 왔기 때문에 이 정화가 굉장히 아주 호전되지는 않고 서서히 천천히 좀 재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요때는 이제 갑이 천간에 뜨기 때문에 호전이 많이 될 거다. 요때. 그러면서 요때는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이때는 내가 그럴 때 그렇게 되었나? 요때는 또 사회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인사형으로 하면서 이 화기 이 사화를 한쪽으로는 이제 화로 계속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러면서 천간의 을목이 이제 계속 또 생해주고 관인상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진다 했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분의 어머님이 치매예요. 이제 구조를 보면 엄마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년에 내가 뭘 항상 제가 오늘 공교롭게 이제 인성의 문제, 여기도 이제 화의 문제, 여기서는 직접 화인데 이제 목생화의 문제, 금국목이 항상 작동한다 이런 거죠. 그런 화 에너지를 가동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되냐? 아니, 사업을 같이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사람과 사람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특히 이게 그것이 부부, 가족 이걸 떠나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에너지를 내가 다 빨아들이고 뭐 나의 근이 되어주고 천을균을 갖고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같이 붙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내 회사를 쫙 차리면은 뭐 엄청나게 대바라게요. 물론 직원들 뽑을 때 옛날 대기업이 그런 것처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 회사를 발전시킬 사람들 이런 사람 뽑으면 그런 사람들이 뭉쳐있으면 회사 잘 됩니다. 그건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 건강을 이런 식으로 챙겨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여기 앞에 브루스 윌스는 화인성인데 여기 목인성이잖아요. 목인성이면 정말 휴식도 많이 해야 되고 그야말로 자연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산책도 많이 해줘야 되고 목기를 쭉쭉쭉 많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 목기가 상하니까 원활한 흐름이 망가지니까 이 금의 에너지로 제극인 그러니까 너무 돈 벌려고 휴식을 안 하고 인성이 휴식 있으니까요. 명상도 좀 해줘야 되고 독서도 좀 해줘야 되고 녹음이 잘 갖춰진 그런데 산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과일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 우리가 은근히 과일을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보면 먹어줘야 된다. 주스 좀 마셔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잘 안 먹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산소다. 말 그대로 나무다, 풀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줘야 돼요. 이 제극인 돈 벌려고 너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기본인 거고 그런데 그러려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정의인의 에너지를 잘 보호해야 이 갑을 잘 보호해야 제극인으로부터 제극인의 부작용으로부터 잘 보호해야 이 병화가 안정적이 되고 나의 세력이 되는 이런 겁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을 그건 독서도 되고 평범한 책들 죽어라고 읽어봐야 50에 읽는 뭐 이런 거 누구의 말 뭐 철학자들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다 누구의 말 그냥 텍스트로
한글로만 쭉쭉 몇 줄씩 되어 있는 거, 발췌해서 쓴 것들, 이런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뇌작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8글자 가지고 온갖 분석을 하는 것이 그것에 10,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죠? 다 미신으로 알고 뭐 그런 식으로 해봐야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가지고 떠들어대는 얘기, 과학 이야기, 정말 과학적으로 들립니까? 합리적으로 들려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인간의 한계만큼, 딱 그 수준만큼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적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그렇죠.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우리는 그 존재를 이론적으로 알 뿐 우주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가 핵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무기로서는 완벽한 파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의 부작용을 인간은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지 못했다. 이것이 상식이죠. 어쨌든 일본은 어마무시한 재앙을 지금 전 지구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자로 지구이긴 합니다만 사실 해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행성의 70% 이상이 바다니까요. 바다 해자를 써서 땅보다 바다가 지구의 특성을 더 잘 드러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중 생물은 아니니까, 수상 생물은 아니니까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땅의 기운을 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바다가 망가지면 끝이에요. 소금 대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돈 때문에 뭐 2조 정도 매년 든다고 해봐야 돈 때문에 걔들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가 넘는데 그렇지 않다. 1조 달러 맞나? 우리가 4천억 달러 정도 있죠. 1조 달러 맞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포장하고 있는데 걔들이 끊임없이 밑에 지하수하고 혹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밑에서 만들어지는 핵폐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땅속에서 땅과 땅으로 이어진 물줄기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하수원을 다 좀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공구리 쳐서 막으려고 하면 소위 고쳐하려면 진작에 써야 되는데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니냐.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전체가 오염이 돼서 뭐 식수가 오염되면 끝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일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우리나라 침공하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땅에서 아무도 살아갈 수 없거든요. 물이 오염되면 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일본은 그 야망이라기보다는 야욕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예전부터 피해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네 DNA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일본은 사실상 심리적 일본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한국 이 시기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은 뭐 뻔하죠. 그들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미국은 로비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친일의 후손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돈을 공급해 왔음이 뭐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도 됐고 뭐 자기 이익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벌여온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역사학자, 친일사학자들 막 장난 아니죠. 네, 그런 것들 마치 민주화운동 하다가 변절하면 더더욱 극우가 되어 가듯이 그들은 친일을 할 수밖에 없다. 친일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끔찍하다. 어쨌든 살아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사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주역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인간이 모를 뿐
하늘의 진리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진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리에 다가서는 거지. 그래서 한 인간이 뭐 무슨 박사니 뭐니 하면서 과학 끄집어내고 뭐 그러면서 마치 뭐나 되는 양, 신인 양 떠들어대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정리되고 이렇게 모아지고 서로 소통되고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죄악과 명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이상의 어떤 존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비록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지만 신경 쓰지 않지만 천지불인이니까 신경 안 쓴다.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살아라.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세계가 붕괴되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순환과 지속의 이 생애 관계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생을 원해요. 너희들끼리 서로 생하며 살아라. 내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깨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순환, 지속. 이게 우리 눈에 비치는 이 사시의 운행이죠. 사계절이 바뀌는 것. 추나추동. 그리고 사람이 죽고 끝! 이게 아니라 뭐 이게 환생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고 이런 거. 지속, 순환과 지속. 이게 하늘의 압축적 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 일본. 그게 예전에 이제 타노 스님 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순환과 지속의 섭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등이. 그리고 지구의 바다가 자정작용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려면 만약 일본이 그렇게 오염시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이 태풍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또 깊지 않습니까? 저 심해 수천 미터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그것까지 완전히 뒤엎는 정도의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지구의 환경이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인간이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것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 초월의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륙이 깨지고 섬이 막 일본 같은 섬이 가라앉기도 하고 대륙이 깨지고 이동하고 그러면서 선지자지 얘기했듯이 중국 대륙들 깨지고 이러면서 우리에 붙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언어의 한계는 사유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물론 이런 학문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읽어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만 완벽하게 읽어내지 못하죠. 완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그렇게 해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능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점점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정해져 있다. 끝도 없이 변한다. 변화. 주역도 역학, 명리도 역학. 정해져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 기뻤던 일이 나중에 슬픔으로 변하고 정말 슬펐던 일 누군가 헤어지고 그것이 죽음이든 뭐 사랑했다 헤어졌든 또는 돈을 벌었다 한 큐에 날렸든 그런 슬픔 덕에 명리 공부를 하게 되고 등등등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나의 지적 성장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패가 없었으면 그런 슬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내가 없었겠구나. 그럼 전화위복이 된 거고 그때의 그 슬픔이 기쁨이 된 거죠.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도 그런 것이죠. 일본이 그런 짓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짓을 하지 않고 그러면 미래에 예정된 일본 침몰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 사주가 전부 다 그런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전부 다 뇌졸중에 걸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빈혈 같은 거 있고 외상으로 드러난다든가 막 나이가 들면 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게 하죠.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사주에 이런 사주가. 근데 공부는 규칙적으로 리추얼로 만들어서 완전히 날마다 몸의 베개 습관으로 긍정적 습관이 좋은 습관이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목의 에너지를 날마다 내가 강화하고, 무조건 소진이 아니에요. 강화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건 끊임없이 목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거든요. 적절한 휴식, 아까 말씀 살림력도 좀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오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막아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리 공부 이런 것들을, 지역 공부를, 또 철학 공부를, 독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실력을 끊임없이 닦아왔고, 거기에 제 운명을 볼 수 있으니까 큰 흐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세상에 써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매일 감정에 휘둘리고 그런 때는 오래전에 지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명리 공부를 하시면. 하지만 안드로메다 명리를 하면 매번 제자리 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게 관법에 따라서 무슨 학회 그래서 우리께 최고야, 제 거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버렸거든요. 그런 명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뭐 용신이든 신강신약이든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 터무니없이 십성을 버려라, 뭐 십성 없이 그냥 그대로 본다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일 팔아먹고 막 엄청 비싸고. 저도 뭐 돈 많이 날렸습니다만 좀 안타깝죠. 하여간 선생을 잘 알아보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진 복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해안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방황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예. 저는, 그러니까, 딱, 이 필이 통하는 때가 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탁탁탁탁탁 이어졌고, 그렇게 진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명리 공부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정인을 또 깔고 있으면 그런 쪽하고 인연이 되긴 쉽지 않죠. 근데 정인도 많으면요, 특히 이게 올해는 편일이지 않습니까? 정인도 많으면 편인화 됩니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나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명리라는 수단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치매 구조를 좀 알아봤는데, 요 장표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 오늘 핵심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금극목. 그래서 목생화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절인다는 게 왜 절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중년 들어오면서. 그러면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주 상담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떤 생활개운 해야 될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기본 중의 기본은 적절한 휴식, 과로하지 말 것, 잠은 충분히 잘 것, 공부할 것, 독서할 것, 적절한 운동 할 것, 뭐 등등 나오겠죠. 명리 공부가 최선의 개운법이다. 이것은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듣지 않는다. 오늘도 운인사명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